돈이 있나? 500만 원 주면 한 10억 정도 수익 드릴게요. 하나하나 따져서 내가 여기 진짜 투자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묻고 더블로 가. 정우쌤 혹시 다른 대학병원은 고려대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아주대병원 이렇게 병원 이름 앞에 대학을 쓰는데 왜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도 그거는 잘 연세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세브란스가 사실 있어. 연세 세가 세브란스에서 세를 땄고 연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연희 전문학교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거든.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사람 이름이 100년 동안 남아서 세브란스 병원이라 엄청난 병원이 된 배경에 대해서 뒷얘기를, 역사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꺼내고 야 니네 그런 준비는 좀 해줘라.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근대 서양식 병원의 이름이 광해원. 광해원이 생기고 나서 한 2주 정도만 그 명칭을 사용하고 근데 1885년 4월 27일부터 딱 2주 만에 사람을 구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중원이 설립될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양 의료 선교사였는데 특별히 미국의 장로교가 있습니다. 북장로교. 그 북장로교 교파에서 파송을 한 의료 선교사들이 이제 광해원과 제중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 의료 선교사 중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조정 정부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 광해원의 이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치료를 하는 이제 책임자가 됩니다. 제중원의 1대 원장이 알렌이거든. 너무 하는 일 많으니까 혼자서 그 제중원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 유망한 또 다른 의료 선교사를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에 이제 파송 요청을 해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딱 오시게 됩니다. 그분의 성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헤론. 근데 이 헤론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2년 만에 1890년 7월 26일에 전염병으로 그만 죽게 됩니다. 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알렌이 데려왔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책임자가 공석이 돼버리니까 이제 조직이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제중원이라는 게 최초의 병원이다 보니까 그 상징성과 또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들을 여러 곳에서 냄새를 맡은 거죠. 빈집을 또 빈집털이, 그렇죠? 빈집털이는 흔한 일입니다. 3대 원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이 빈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고지식했어요. 이번에 의료 선교 마인드보다는 의료 선교의 마인드가 강하셨던 분이에요. 딱 오죠? 네. 사실 제중원 원장들과 그리고 북장로교와 그 한국 그 조선 조정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안 그래도 제중원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 빈턴이 들어가서 조정과의 그 관계까지도 이제 틀어지니까 제중원이 그야말로 막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대 원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올리버 R 에비슨이라고. 에비슨 타워. 이분이 딱 취임을 하고 나서 조직을 살펴보니까 병원의 역할을 못하고 유일하게 약국만 겨우 기능을 하고 있었어. 에비슨 딱 와서 보자마자 조선 그 정부에서 관리들이 파견이 되면 안 되는 구조. 정치와 딱 선을 그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이제 하고 조선 조정에게 또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에디슨 의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원의 전권을 맡게 되면 필요한 외국인 조수들을 확보할 것입니다. 자신과 외국인 조수 모두 보수를 받지 않고 병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귀 정부에게서는 몇 명의 주사를 임명해 병원에 거주하면서 귀 정부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중원의 정당한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따로 떨어져 있는 적당한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에비슨 의사와 동료들은 자금을 투입해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입하고 피고용인과 조수의 급료를 모두 지불할 것입니다. 다만 주사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라도 경비를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좀 세죠?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쁜 거지.
되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짜 실상이 그랬습니다. 조선에서 파견된 그 관리들이 정말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그래서 에비슨이 하루는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지방으로 진료를 하러 갔다가 한 몇 주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 관리들이 일본인 의사에게 제중원 한 칸을 떼서 세를 줘버린 거예요. 자기 건물도 아닌데. 두 번째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때라 좀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서 하자. 그러면 이제 에비스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인력을 쓰기 필요한 건 또? 돈. 그렇죠. 근데 제중원이 그 당시에 환자들이 미어 터졌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 되게 좁았어요. 아유 덥다 더워 불가마가 따로 없다. 그래서 새로 확장할 계획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새로 지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에비슨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의료선교사라 파송이 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교단이 다 다르니까 각기 여러 군데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긴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 중구난방식 그런 꿈만 가지고 거점이 되는 병원을 짓고 거기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근데 병원을 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병원을 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계획을 실무적으로도 다 준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기회가 생겼어요. 1900년 그 4월에 미국에서 열린 그 선교 보고 대회에 에비슨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열변을 이제 토해낸 거지. 조선이라는 땅에 병원이 필요하고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그 돈이 필요하고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선교 대회에 회주로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세브란스였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색하다고 평판이 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기부를 하긴 했었는데 되게 배포 있게 플렉스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곳에 필요한 곳에만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세브란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후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비슨을 얘기를 해봤는데 에비슨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었던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병원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세브란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1만 달러를 후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1만 달러가 요즘 환율로 이제 다 환산을 해보니까 3억. 후원을 받았다라고 조선 정부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짓겠다 병원을.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도 그 고종이 세브란스의 그 기부한 소식에 너무 감명을 받은 나머지 본인들도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러일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후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조정에 재정이 없으니까. 네, 후원을 약속을 했는데 후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가 땅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시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5,000달러를 기부를 해요. 1억 5천으로 산 땅이 어디였냐면 보이지? 오! 여기거든? 여기에 땅을 사서 병원을 진 거야. 그래서 5,000불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일 전쟁 발발 때문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을 때였어요. 경비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또다시 10,000불을 헌금을 하고, 그래서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그 병원을 짓는 데만 쓰게 됩니다. 근데 후원이 거기서 끊이지 않고 수익 사업을 그때는 모델로 하고 있지도 않았었고 선교의 측면에서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정부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세브란스가 살아 생전에도 사후에도 그 자손들이 매년 3,000불씩 후원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10억으로 병원을 지은 거잖아. 근데 지금 연세의료원 전체 2019년에 의료 수익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나? 잘 몰라요. 2조. 근데 2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NC소프트가 매출이 진짜 좋을 때가 2조가 좀 넘거든요. 김택신이 나 이거 하면서 좀 소름 돋았던 게 10억이 2조가 된 거야. 10억의 기부가. 그러네요. 10억의 나눔이 2조의 열매가 된 거지.
사실 세브란스도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대나 이런 것들 그냥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나눔과 베품이 중요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랑과 자비를 이 땅에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부를 했던 거지. 그게 2조라는 열매를 미치는 약간 전 소름 돋았거든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서. 저는 2조보다 그 살린 사람의 수가 제가 자본주의에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풀음은 베품을 낳는다.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는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풀면은 뭐 많이 돌아온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뭔가 라고 했을 때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받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저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저는 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맛있는 뭐 간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걸 먹어도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내가 0.5개를 먹고 친구들이 같이 0.5개를 먹으면서 야 이거 맛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기분이 좋았어요. 저 혼자 한 개를 먹는 것보다. 근데 약간 사람이 조금 살면서 약간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편했고 당연시하게 생각이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아닌 것만은 아니구나. 맞아. 그게 훨씬 멋있고 숭고한 삶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 뭐 공부하고 뭐 대학교 다니고 또 이렇게 취업하고 또 힘들게도 일하고 하면서 잊어버린 거죠. 그런 거를. 세브란스 선생님도 되게 이렇게까지 큰 기업이 될지도 몰랐을 것 같고 내 돈을 또 공짜로 이렇게 주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또 굉장히 기뻐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작은 일이지만 그게 나중에 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베풀면서 살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1% 교직원 나눔 기금이라는 후원금이 있는데요. 본봉의 1%를 기부를 하는 걸 통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후원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 후원금이 어디서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여러분이 치료 받으시는 이 병원에 많은 교직원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돈으로 후원을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감동은 다른 후원금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